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또댕댕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실제 이제 안마사로 근무를 하셨고, 그 당시에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게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뚜또댕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안마를 할 때 당시의 이야기일 텐데, 지금 네. 현재 그 어떤 상태신지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시각장애 1급이긴 한데 한쪽 눈이 시력이 약간 잔존 시력이 있어 가지고요. 오, 그걸로 네, 제 뭐 개인적인 볼일도 보러 다니고 뭐 강아지들 동물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네. 나름 네, 만족하면서 잘 돌아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쪽 눈은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한쪽 눈으로는 이제 조금이나마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어, 그러면 그렇게 또 이제 근무를 하실 당시에 그 안마 가게에서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제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갔을 때 그때 일하던 가게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네네. 원래는 제가 안마할 생각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원래 친분이 있던 언니가 그냥 "가게 한번 놀러 와 봐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는 그냥 맛있는 거 사 준다길래 놀러를 갔어요. 네. 근데 갔을 때도 그렇게 썩 뭐 기운이 좋진 않았던 게 일단 그 건물이 오래되고 원래 낡은 모텔을 개조해 가지고 아, 시술소를 네, 만든 거여서 창문도 작고요. 일단 환기도 잘 안 되고요. 네. 방음도 너무너무 안 되고 옛날 그러니까 모텔에 있었던 문 같은 거를 그냥 갖다 쓴 거라서 그 왜 철문 닫는 그런 문이 다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 대기실 주고 나머지는 손님 객실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갈 때도 '안 좋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를 전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전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그냥 짬짬이 잠을 자 가면서 손님이 올 때 잠을 예. 얼른 깨 가지고 일을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많이 힘드셨겠다. 예. 그때는 정말 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일할 생각이 더 없었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언니들이 "야 너도 이제 20살 됐고 돈 좀 벌어 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그 "언니들 있으니까 괜찮아. 언니들이 너무 힘든 일은 대신 좀 해줄 거고." 이러니까 "네가 와서 해 보라."고 해서 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예. 겪게 되는 일입니다. 되게 앞에가 길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심각해요, 지금 벌써부터. 느낌이. 보통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첫날은 별일이 없었는데 예. 그 첫날은 이제 저 왔다고 막 피자 시켜, 햄버거 시켜, 치킨 시켜 해서 막 그냥 때려 먹었거든요. 예. 뭐 누가 터치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 언니들이 몇 명 더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같이 상주하는 언니는 저하고 다른 언니 한 명 이렇게 해서 둘 뿐인데 놀러 온 언니들이 두 명이 더 있어 가지고 여자 넷이 모였는데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네네. 이제 막 놀고 노는 와중에 짬짬이 일 나는 대로 일 순번대로 일을 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이제 언니들이 다 갔어요. 네. 가고 나서 그 원래 상주하고 있던 저를 불렀던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야 그 뭐 음악 하나 들어 볼래?"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노랜데?" 그랬더니 이 노래가
임신 도중에 인위적으로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노래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 예. 지금 사실 무슨 제목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남자 가수분이 되게 그런 이제 행위를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여서 진짜 초장부터 되게 슬픈 노래였었어요. 뭐 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 우 소리에 뭔가 이렇게 사삭사삭사삭 이런 소리가 막 들리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무분별하게 중간 과정에서 이별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욕을 막 하기도 하고 그 애기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였는데 네. 한 1절도 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절 듣고 이제 후렴구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방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철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래라면은 제 시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연가니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예. 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붙었는데 저거 붙었다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겁을 먹는 만큼 커지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찰싹하고 붙은 순간부터 문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커지는 와중에 그 문이 철문인데 중간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문 위쪽에. 그래서 거기를 뭐 옷 갈아입을 때는 커튼으로 가려 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굴이 딱 박힌 거예요. 와, 예. 유리를 뚫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리에 완전 눌려져서 그러고 그 붙은 게 이제 피부가 다 까져 가지고 그 예전에 뭐 인체의 신비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같은 거 묘사가 네.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온몸이 다 그런데 이렇게 눈알도 튀어나와 있고 막 얼굴이 하여튼 정상은 아닌데 피부가 다 까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 되게 긴데 되게 찰나적인 순간이고 노래는 그 와중에 계속 뭐라 하면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서 저 노래를 좀 꺼야지 이게 잘하는 게 멈출 것 같은데 그래서 불렀어요. 언니 노래 좀 꺼요. 언니 제발 노래 좀 꺼요. 아이 너 왜 그래? 노래 뭐 한번 들어봐. 특이하잖아요. 아니야 언니 지금 저기 문에 저거 안 보이냐고. 언니도 보더니 아야 뭐가 붙었긴 했는데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도 귀신을 보는 언니였어요. 예. 그래서 상관없대요. 그냥 니만 무시하면 된다고. 아니 언니 저게 크기가 무시가 되는 크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난리를 해가지고 노래는 뭐 한 2절 초입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났어요. 예. 그러고 나서 크는 게 멈추더라고요. 이제 한시름 놓은 거죠. 방에 들어오진 않겠구나. 근데 문을 열 때마다 걔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손잡이를 열면 걔가 붙어 있는 게 보이고. 근데 한 달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그냥 한 번씩 제가 좀 더 무서워하면 조금 커졌다가 제가 안 무서워하고 무시하면 살짝 작아졌다가 근데 문에 붙어 있는 그 얼굴은 그대로인 채로. 이야, 한 달 동안이나? 예. 그러다가 이제 방을 바꾸게 됐어요. 저희 대기실을. 예예. 원래 그 대기실이 되게 춥고 좀 두 명이 지내기에도 좁고 또 원래 일하던 언니가 짐이 되게 많았어요. 이불도 막 여러 채 있고 본인 짐이 엄청 많았어요. 네네. 거의 살림집 수준으로. 그래서 보시고 원장님이 내가 가게에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니네가 내 방을 쓰라고 그러면서 넓은 방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오. 네, 되게 넓고 따뜻한 그런 방이었어 가지고 방을 옮기면서 인제 그 문짝에 있던 귀신하고는 잘 마주치지 않게 됐어요. 예. 그렇게 넓은 방에 오다가 보니까
언니가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어떻게 키워요? 그랬더니 내가 원장님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다가 강아지를 어쨌든 그 선계약금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또 원장님한테 이 언니가 계속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길래 언니 언제 말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원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었다고 하고 키우자 이래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언니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예. 그냥 그러자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그 선계약금 걸고 나서 3일 뒤에 데려오게 됐는데 얘가 자꾸 벽을 보고 짖고 천장 틈새를 보고 짖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는 이제 일을 가야 되니까 네. 걔를 방에 혼자 놔두면 애가 완전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보고 싶으니까. 네, 막 그게 그렇죠. 막 분리불안도 있을 거고 생후 5개월짜리였는데 그치. 애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면은 이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얘가 어려서 좀 같이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오, 예. 근데 이제 손님 상태들이 다 너무 제각각이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물어보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 혼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언니는 다른 룸에 일을 갔던 상황이고 네. 이제 그 일이 곧 끝나면은 제가 있는 방에 올 상황이었는데 저는 안마를 하고 있고 그 손님의 일행분이 이렇게 그냥 따로 누워서 쉬고 계셨는데 네. 강아지를 막 소리가 나니까 막 계속 나가려고 하시길래 손님 괜찮다고 저희가 일하고 가서 잘 달래겠다 이랬는데 잠시만요 나 과자 좀 먹고 올게요 그러더니 그 애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데려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님 그냥 다시 갖다 놓으세요. 아니 제가 갖다 놓을게요.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겨우 손님한테서 뺏어서 다시 방에다 놨는데 그때 당시에 강아지가 1.5kg밖에 안 됐었던 상황이라 네. 그 손님이 주머니에 넣고서 진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술김에. 와,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얘를 이제 키우면서 되게 이기적일 수 있는데 되게 저희는 좋았어요. 외롭지도 않고. 네네. 저는 되게 일하기 싫었는데 그 아이가 약간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가기 싫어도 일 가게끔 되고 이렇게 돼서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원장님한테 걸린 거죠. 네.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얘 누구야? 원장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너네 개 키우니? 가게에서 개 키우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니가 이제 입양처를 물색을 하는데 참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원장님한테 아직 연락은 안 오니까 키우고 있는데 그 애 머리 위에 강아지 머리 위에 검붉은 점이 하나 찍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 왜 코 옆에 이렇게 뾰루지 울이 좀 크게 났다 하는 정도로 그 묵혀서 짜는 뾰루지 정도 되는 수준으로 뾰루지. 예. 그러니까 뾰루지만한 점이 걔 머리 위에 이렇게 둥 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갈수록 그 검붉은 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저거 여기 있어서 뭐가 쟤한테 붙었나? 뭐 나쁜 기운이 자꾸 묻었나?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서 묻혀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두고 보다가 원래 그날이 제 비번이 아니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언니 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저 그날 2시간도 못 잤거든요. 예. 그러고서 걔를 부랴부랴 막 가방에다가 사료 이런 것도 못 챙겼어요. 그냥 걔만 부랴부랴 강아지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직장이 용인이었는데 용인에서 서울역까지
또 따로 왔었어야 됐어요. 아이고, 예. 그때는 수원엔 KTX가 없어서 그래서 서울역까지 왔는데 그때 날씨가 영하 12도였거든요. 네, 겨울이라.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KTX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 사이에 상황 설명을 하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저는 20분도 안 돼가지고 차편이 막 제가 원하는 시간에 없었던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아이만 주고 바로 뒤돌아서 다시 서울을 올라가서 가게를 들어갔거든요. 예. 그 아이는 지금 뭐 올해 15살 이제 찍으셔가지고 오, 지금도 잘 살아있어요? 계시는데 네 살아 아, 계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됐어. 살아있습니다. 아유, 댕댕님 잘하셨어.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예. 그 가게에 가서 이제 그 방에 있는데 이 언니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지내던 방에 있을 때도 주방에를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시켜 먹을 수는 없고 그래도 주방에서 밥도 먹고 해야지 좀 돈이 굳잖아요. 근데도 주방을 잘 안 가려고 해서 주방 이모가 반찬할 때 야채를 많이 넣는데 그 언니가 야채를 싫어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건가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물을 뜨러 가려고 주방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칼 물고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예? 칼? 네, 칼을 식칼 같은 거를 물고 있는 귀신인데 예. 여잔데요. 이 영가들은 진짜 이게 중력의 법칙에 진짜 거스르는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위에 둥 떠가지고 그 왜 엎드려서 이렇게 팔 괴고 내려다보는 자세 있잖아요. 예. 긴 머리 막 사방으로 퍼트려가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칼 물고 있다가 다음에 보면은 그 자세 그대로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얼굴이 뒤집어지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보통 중력의 그 힘을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가 퍼진 그 상태로 그냥 엎드린 채고 그냥 얼굴만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요? 네? 지금 댕댕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신과 이 마사지 샵 있잖아요. 네. 원래 참여해주셨던 분 중에 우기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카운터 알바인가? 그거 하실 때 당시 얘기했었는데, 그때 똑같은 이런 그 시칼문 여자 귀신이 그 마사지 샵에 있었다. 그 그림까지 그려주셨거든요? 우와. 같은 데인가, 설마? 뭐 지금은 문 닫은 데니까 같은 데였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기억이 나서, 저는. 아. 일단 계속 가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언제는 보면은 그냥 엎드려서 얼굴이 바로 있는데 머리는 사방으로 이렇게 퍼트려 놓은 채로 이렇게 칼 물고 있다가 또 언제는 엎드린 자세인데 머리가 돌아갔는데 머리카락이 내려오지 않은 채로 그냥 칼 물고 그냥 저를 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 기운이 진짜 너무 쎄한 거예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그래서 물을 나중에 사 먹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게 돼가지고 아 이래서 안 가나?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밥을 종종 먹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칼 물고 있는 귀신을 하나 봤고요. 예. 또 하나 본 게 남녀 붙어있는 귀신이 되게 많아요. 어머, 예. 그렇다고 막 진짜 뭐 남녀 그런 사람 사이즈는 아닌데 영가들이 보니까 또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되게 뱅뱅 돈다고 해야 되나? 둘이 위아래로 붙어서 그런 것도 봤고 그냥 이런 귀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면 무슨 귀신 뭐 어디 바닥에 보면은 애기 귀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봤었고요. 예.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딱 2개 있는데 네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예. 하루는 이제 손님 방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안마 받는 동안 심심하시니까 채널을 한 열 몇 개를 쭉 돌리시면서 있는데 하필 그때 했던 게 그런 귀접에 대해서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무속인, 역술인, 또 정신과 의사,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정의하는 귀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귀접도 성적인 거니까 무섭잖아요.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어려 가지고 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데 갑자기 풀숲 소리가 막 나요. 예. 온 사방에서 사사사사사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사사사사 소리가 나는데 그와 동시에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큰 덩어리가 온다고 해야 되나? 예. 진짜 멀리서 사사사사 이러는데 온다, 온다 느낌도 드는데 또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로 우 이렇게 울어요. 예. 하울링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기운 덩어리는 더 가까이 왔어요.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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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그 가게 건물을 빙빙빙 도는 거죠. 와, 예. 그걸 손님 방에 있으면서 계속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손님한테 "아 손님 이런 거 말고 우리 다른 거 재밌는 거 보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 손님이 "아이 무서워서 그러냐고. 뭐 어떠냐고. 뭐 귀신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에 나랑 둘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솔직히 저는 그 둘이 있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마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한 40-50분 하는 시간인데 시간도 되게 안 가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와서 돌기까지가 한 10분, 15분 걸렸어요.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이 20분이 더 남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기접에 대한 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뭔가 다가오고. 예, 손님은 다른 데 돌릴 생각이 없이 너무 재밌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은 못하고, 네, 이미 기운은 와서 막 진짜 문이라도 찾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더 이렇게 뭐 심해지진 않고 저는 이제 안마를 끝나고 얼른 뛰어갔죠, 저희 대기실로. 예. 가서 "언니,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날은 그냥 무시를 못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렇게 잊어버려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이 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아지를 보내고 나서 그 대기실에 저 혼자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낮에 일이 난 상태였어요. 네. 주말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토일요일에는 보통 낮에도 일이 쪼끔 나요. 그래서 언니는 일을 들어가고 한 20 분 넘었던 것 같아요. 20분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되게 중성적인 느낌으로 "너 나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너 나가." 이런 목소리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머리로 바로 들리는 목소리구나. '이걸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무서워서 시계 계속 보면서 '언니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언니가 와서 언니한테 "언니 나 이런 목소리 들었다. 나 여기서 계속 일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또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뭐 이제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막 연말도 지나 가지고 연초 되니까 쪼끔 한가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일이 없어 가지고 새벽에 한 4시쯤 잠들어서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는데 되게 기운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와는 다른 오늘의 기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기분이 아니라 그냥 그날의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예. 가게 분위기가 항상 똑같은 인테리어, 뭐 항상 똑같은 그런 거지만 그냥 왠지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보통 근데 한 2-3일 그러고 나면 이렇게 같이 동화가 되면 예전에 그 분위기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꾸 바다 비린내도 나고, 안 그래도 그 언니가 귀신 본다 했잖아요. 저희 방문 열고 나가면 예. 뒤쪽으로 비상계단이 있고, 그 비상계단을 내려가면 그쪽에 영가가 하나 서 있는데 무당옷처럼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한복은 아니고 약간 일본이나 하여튼 저런 쪽에서 온 듯한 분이고, 바다에서 온 것 같대요. 예. 제가 봐도 근데 그 여자 영가는 보였었거든요. 예예. 되게 색동저고리처럼 진짜 막 울긋불긋한 옷에다가 머리에도 뭔지 모르겠는데 뭐를 두르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상구 있는 그 공간 쪽에 서 계시던 분이 막 점점 올라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와, 예. 그래서 뭐 설마 내가 있는데 방에까지 오겠어 싶었죠, 저는. 근데 그 올라오는 시점부터 이 언니가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나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쟤가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나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침에 그게 한 8시, 9시에서 해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제가 지금 계단 위로 올라왔어, 방문 앞에 서 있어, 우리 방문 뒤에 있어, 여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 막 와.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동안 이제 언니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셔 가지고 기도 좀 해 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안 된다고 이따 오후 2시에 전화하라고. 아이고. 햄이.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냥 오후 2시에 전화를 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둘이 같이 막 기도를 받고, 그 언니한테 너야 괜찮을 거다, 너가 자꾸 두려워하면은 진짜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다독다독 해 주셨어요. 네. 그러고 전화를 끊고 좀 낫다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 그 영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졌나 보다, 엄마가 기도를 잘 해줬나 보네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언니가 조금씩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조금씩 보였는데, 뭔가 두렵다고 하기 전에 언니하고는 다르게 차갑다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손 같은 거를 만져도 우리가 그 체온이 다른 무언가를 만질 때, 그러니까 우리랑 체온이 비슷한 거 말고 뱀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안 만졌던 사람이 강아지를 갑자기 만졌을 때 그 물컹함이라든지, 네. 그게 그 언니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었죠. 그렇게 한 2-3일 지냈는데 또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언니가 너야 뭐 좀 먹었니? 뭐 잠은 좀 잤어? 뭐 심심하지 않니?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일 더 지났죠. 한 3일쯤 더 지나서 그 언니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못 가져오는 상황이어서 이제 컴퓨터를 그 언니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멀리서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언니 등에서 예전에 RNA라고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그 RNA? 배두나 나오는 드라마인데. 몰라요. 아,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죽은 박사의 영혼을 그 배두나 몸속에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보면은 그 박사의 영혼이 이렇게 뭐 배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한 번씩 자기 얼굴이 몸 밖으로 이렇게 비친다 해야 되나? 보인다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랑 진짜 비슷하게 등에서 여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서? 네, 그 언니 등에서. 예. 등하고 허리 그쯤에서 얼굴이 쓱 나오면서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다시 꿀렁꿀렁 하면서 몸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언니는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도 사이가 점점 안 좋게 되고 싸울 일도 많아지고, 일단 청소를 되게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가 원래도 조금 청소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청소를 하려고 하고 마무리는 잘 못했지만 일단 시작은 하시는 언니였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여자 둘이서 지내니까 머리카락이 장난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걸 제가 치우는 그거 자체를 눈치를 줬었으니까요. 깨끗하게 안 치울 거면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언니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게 저희 강아지가 이제 어느 만큼 살도 붙고 커가지고 중성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막 살도 2달 동안 12kg 찌고 막 하여튼 그렇게 돼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냥 그 겸 저 겸 해서 중성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만두면서 이제 거기 있는 짐을 다 싸 들고 나왔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다시 부산으로 백을 했어요. 네. 한 2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막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짐을 다 빼놓고 있는데 짐을 못 치우겠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자잘한 귀신들이 되게 많았어서, 네. 그리고 손님이 붙이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옷에서 나는 그 뭐 담배 냄새라던가 이런 거를 얼른 빨아서 치워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그러니까 짐을 갖다 놓은 방에를 못 들어가셨거든요, 밤에. 예. 낮에는 그나마 들어가겠는데 밤에는 그 방에서 자꾸 찌릿찌릿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럴 정도로 하셔서 그 짐이 한 2달, 3달 정도 그냥 방치가 돼 있었어요. 손도 못 대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언니랑 한 몇 년 뒤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흔적을 찾아보니까 그 귀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뭐 멍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운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자가 있었던 그런 흔적은 있는데 여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같이 놀았던 언니들하고 그 가게를 나오게 되면서 얘기를 한 게 그 가게에는 동자 귀신을 모시려고 그런 그 동자 사탕이라고 하나요? 알죠. 예. 네, 그게 카운터에 사탕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카운터에 그 사탕이 이제 손님들 먹는 사탕이 따로 있고 또 바구니에 그 동자들 와서 먹는 사탕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몰랐죠. 언니가 그냥 이거 먹어 그러면은 그것만 먹었으니까. 근데 그 가게에서 그 전에 일하던 사장 언니가 뭐 사탕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그걸 먹었는데 정말 아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탕을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봉지를 교체를 해가면서 그러고 그 벽에 거미 그림이 있었다 했고요. 예. 저는 근데 그 액자를 봤는데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는데 그게 거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하튼 이 가게에서 겪은 일은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진짜로
와, 이게 근데 이게 네.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까지 안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저희한테. 그쵸. 그러니까 오, 이게 저는 이제 저시력이라서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난을 치시는데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지? 그러고 제가 짜증을 내니까 야, 네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내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장난식으로 그래요. 낯선 아줌마한테서 엄마 향기가 났다고. 예. 그럴 정도로 제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소리를 내주지 않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이게 귀신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눈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보통 귀신을 볼 때 되게 심한 거는 저도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처럼 직접 보지만 심하지 않고 그냥 뭐 사진을 통해서 본다거나 그런 거는 영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상이 오, 1초 컷으로 탁탁탁 와서 그냥 제가 뭐 막을 새도 없이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지금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는 그냥 이 네, 가게에서의만 에피소드였지, 네. 이거 전에 저는 뚜또댕댕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보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스케일이 이만큼 되는 이야기는 요거뿐이라서 더 혹시 자잘한 것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저는 소름이 돋았던 게, 이분이 얘기했을 때, 그냥 이런 귀신 봤다, 저런 귀신 봤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시칼문 귀신 있죠? 그거 예전에 참여해주셨던 분이 안마 하는 곳에서 목격을 하셨고, 그걸 그림까지도 그려주셨던 말이죠. 그분이 카운터 알바를 했을 때. 그거랑 너무 오버랩이 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이 그려주셨을 때도 문에 창문이 붙어 있었던 그것까지도 그려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일한 가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되게 비슷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